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중학교 1학년 과정 같죠? 1학년 과정의 방정식의 활용인 것 같습니다. 방정식의 활용. 제가 이걸, 아이고, 커졌다. 어떻게 작게 하지? 어떻게 작게 하지? 여기다, 됐네요.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의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방정식의 활용. 방정식의 활용이고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죠. 활용 문제 학생들이 다 싫어하니까. 자, 2번 문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번이 질문인지를 표시해 놓지 않아서 그냥 여기 거 다 풀어줄 겁니다. 현재 어머니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3배이고, 자, 첫 번째 조건이고요. 14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리고 현재 딸의 나이를 구하여라. 지금 방정식 활용 문제인데요. 첫 번째 질문, 현재 딸의 나이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딸의 나이를 x라고 해보자. 딸의 나이는 x. 그러면 어머니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딸의 나이의 3배니까 3x가 되겠죠. 그죠?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자, 그런데 14년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딸은 x 플러스 14가 되고요. 엄마는 3x 플러스 14가 되겠죠. 그죠? 자, 14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와 같아진다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4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3x 플러스 14고 딸의 나이는 x 플러스 14인데 자, 이 딸의 나이의 2배가 어머니 나이와 같다. 요게 바로 그 방정식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풀면 됩니다. 방정식 3x 플러스 14는 자, 여기는 분배 법칙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2x 플러스 28. 자, 그러면 x끼리 모아야 되니까 3x 마이너스 2x. 자, 요거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돼요. 자, 14는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자, 원래 있던 28에다가 14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x는 14가 됩니다. 28에서 14를 빼면 14니까. 그래서 x는 바로 현재 딸의 나이고요. 현재 딸의 나이는 14살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올해 어느 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작년보다, 요 작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8%, 5% 증가한 420명이다. 이 학교의 작년 학생 수를 구하여라. 작년 학생 수를 x라고 하면요. 작년보다 올해는 5% 증가입니다. 5% 증가. 그럼 작년에 비해서 5%가 얼마냐 하면 100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요게 뭐냐 하면 증가한 학생 수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작년 학생 수에다 증가한 학생 수를 더해줬더니 420이 된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양변에 100을 곱하면 5x 플러스 100x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은 100을 곱하면 420에다 동그라미 2개 더 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05입니다. 105x. 105x는 42000. 그죠? 자, x는 45, 20이니까 자, 여기는 얼마죠? x는 45, 20. 자, 105로 42000을 10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4, 5, 20 0 곱하고 1, 4는 4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죠. 여기에 자릿수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2개 치면 됩니다. 그죠? x는 400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학생 수는 400명인 거죠. 자, 원래는 아니고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올해 학생 수가 작년의 학생 수가 x일 때 작년에 비해서 5%가 증가하면
현재 학생 수는 1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42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요.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양변에다 100을 곱해주면 105x는 42,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4번인데요. 4번. 연속하는 두 홀수의 합이 20일 때 두 홀수의 곱을 구하라. 자, 연속하는 두 홀수의 합이 20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연속하는 두 홀수를 미지수로 둬야 돼요. 자, 그런데 연속하는 두 홀수는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연속하는 홀수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연속하는 홀수라는 것은 뭐 15, 17 이런 거예요. 이 연속하는 두 홀수 바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수와 그 다음 나오는 홀수. 근데 그 홀수는 2가 크잖아요. 그죠? 앞에 수를 x라고 그러면 뒤에서는 x 플러스 2가 돼요. 이것을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두면 되고요. 그 중에 작은 놈이 x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연속하는 두 홀수 x와 x 플러스 2 이것의 합이 20일 때 두 홀수의 곱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괄호를 없애면 2x 플러스 2는 20이 되니까 2x는 18이 되고요. x는 9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수가 9고요. 뒤의 수가 11인 거죠. 그죠? 자, 이 두 홀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하면 바로 답이 됩니다. 99가 바로 연속한 두 홀수가 되는 거죠. 자, 연속한 두 홀수를 제가 x와 x 플러스 2로 뒀는데요. 이때는 요 뒤에다가 x는 홀수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2x-1과 2x 플러스 1 요것을 연속한 두 홀수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x가 나와도 그 x가 답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x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 계산한 결과가 홀수 중에 작은 수, 여기다 집어넣으면 홀수 중에 큰 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 방법이 훨씬 더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문제가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네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화면 좀 올려볼게요. 네 번째 문제.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세로의 길이가 있는데 가로의 길이보다 4cm 더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 그죠?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4cm 더 짧은 직사각형이 둘레의 길이가 40일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세로가 가로의 길이보다 4cm 짧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하면요. 가로의 길이는 저 세로보다 4cm 더 길기 때문에 x 플러스 4가 됩니다. 세로의 길이가 가로보다 짧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은 됐고요. 둘레가 4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같고요. 그래서 이 위쪽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여기와 여기도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여기가 x가 되겠죠. 그죠? 왜 이렇게 찾았냐? 둘레가 40이라 그랬으니까 둘레가 여기 지금 40입니다. 둘레가 4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둘레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와 x 플러스 4가 합친 것이 두 개가 둘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40이 됩니다. 양변을 2로 약분하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요런 괄호 안은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20이 됩니다. 2x는 16, x는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8입니다. 그럼 여기는 x가 8이니까 8 플러스 4 하면 얼마예요? 12죠. 12. 그죠?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28에 16 그래서 96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둘레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는 자, 이거 화면이 좀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실 때 사진을 잘 찍어야 되고요. 어떻게 찍냐 하면 책을 평평하게 펴놓고 카메라를 위에다 놓으면 조명이 위에서 비추기 때문에 조명 때문에 카메라가 초점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을 약간 경사지게 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림자는 밑으로 가고 경사지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그림자가 없이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카메라 렌즈가 초점을 잘 못 맞추게 돼요. 초점을 잘 맞추려면 그림자가 안 생겨야 되고 전등 바로 아래쪽에서 조금 잘 찍어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가 좋고요. 저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언니는 12일이 걸리고 동생은 24일이 걸린다. 야, 이거 보면은 언니는 12일이 걸리는데 동생은 24일이 걸리니까 언니가 동생보다 2배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언니가 동생보다 2배로 일을 잘합니다. 맞죠? 자,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하면 하루 동안 언니는 전체 일의 양의 12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하는 일의 양은 1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하는 일의 양은 24분의 1이에요. 자, 이 일을 언니와 동생이 같이 한다면 언니는 하루에 요만큼씩, 동생은 하루에 이만큼씩 둘이 같이 하니까 12분의 1과 24분의 1을 언니와 동생이 같이 하니까 이만큼씩 하루에 해요.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하면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그럴게요. 며칠 동안 하면 그 일이 끝나느냐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12분의 1과 24분의 1을 더해서 전체 일의 양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x 곱하기 자, 여기는 통분하면 24분의 2 총 24분의 3이 됩니다. 그죠? 자, 이쪽은 1이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되냐면 1에다가 3분의 24가 되니까 여기는 약분하면 8이 되죠. 그죠? x는 8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면 8일 동안 일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일의 양을 1로 보고 푸는 문제는 아주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가장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거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전체 일의 양이 이만큼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만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언니는 이것을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냐면, 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언니는, 자, 제가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언니는 12일이 걸린다 그랬으니까, 자, 언니는 얼만큼씩 하냐면 하루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노란 부분이 언니가 하는 일의 양입니다. 언니는 이만큼을 전체 일의 양을 이 노란색만큼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하루에 요만큼, 또 그 다음날 요만큼, 그 다음날 요만큼 해서 12번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2토막입니다. 12토막. 자, 하루에 요만큼, 또 하루에 요만큼, 하루에 요만큼. 자, 이렇게 하루에 요만큼씩 해서 12번을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동생은 어떻게 하냐면, 동생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동생은, 초록색으로 해볼까? 초록색으로. 동생은 이게 24일 걸리기 때문에 언니가 하는 거에 반씩 밖에 못해요. 하루에 요만큼, 요만큼. 자, 여기 동생은 언니가 하는 거 하루 하는 일의 양에 반씩 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눈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자, 왜 안 움직이지? 마우스가 이렇게 눈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저 한 눈금이
동생한테 하루예요. 이게 언니의 반을 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24칸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리고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그죠? 자, 그런데 그 일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일의 양은 변치 않습니다. 일의 양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언니는 노란색으로 하잖아요. 그죠? 언니는 노란색으로 하루. 자, 언니는 이쪽에서 하루 이렇게 갑니다. 동생은 이쪽에서 와요. 밑에서 여기 하루. 자, 이게 하루고요. 이틀이 되면 언니는 또 이만큼을 하고요. 동생은 여기서 하루를 또 합니다. 그죠? 이게 이틀. 3일 요만큼. 자, 4일 언니 하루 여기 4일째.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동생도 여기 하루, 이틀, 3일, 여기 4일. 여기 맞춰서 쓴 겁니다. 4일. 자, 그 다음에 언니 또 하루 하고요. 여기 5일째가 되면 언니는 요만큼, 동생 요만큼 5일째. 자, 6일이 되면 언니는 여기를 하고요. 동생은 여기까지 하게 됩니다. 뒤에서 해오는 거예요. 언니는 앞에서 하고 동생은 뒤에서 해서 만나면 끝이죠. 그죠? 자, 여기가 7일째고요. 동생은 여기까지 합니다. 7일째. 그죠? 자, 언니가 여기 한 칸, 언니는 여기 이만큼씩 하니까 여기 8일째고요. 동생도 여기 8일이면 둘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이쪽에서 이렇게 일을 해 가서 8일까지 하고요. 동생은 이쪽에서 이렇게 일을 해 가지고 오면 8일까지 하면은 둘이 여기서 딱 만나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푼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림으로 풀기. 자, 이것은 동생과 언니의 하는 일의 양의 비율을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동생과 언니가 하는 일의 양, 요 아래쪽은 동생이 하는 일의 양, 그리고 여기는 전체 일을 언니와 동생이, 언니는 이쪽에서 해나가고 동생은 이쪽에서 해나갔을 때 여기 8일째가 될 때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니와 동생이 같이 하는 데는 8일 걸린다. 이렇게 하면 같은 방법으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좀 문제들이 어려운 내용이라 학생들이 그냥 설명 듣고 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질문하실 때 사진 찍는 거 조금 좀 더 신경 써서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